제가 볼 때 여기서 네. 판사가 네. 아 이 새끼 구속. 머그샷도 사실 나는 머그샷보다는 체어샷을 하고 싶어요. 그냥 18번 주든가. 그 간수들이 부를 때 편할 거 아니야. 야, 어제 그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지. 거긴 에어컨이 나왔대. 아 진짜. 근데 2시 7분 아. 구속 해가지고 이제 에어컨 가잖아. 없는 곳으로 독방으로. 갔고. 거긴 에어컨이 없대. 아 잠을 못 잤겠네. 잠을 못 자지. 아, 사귀고 있겠지. 아침밥도 이거 찐감자가 뭐야 이 새끼들. 더워 죽겠는데 찐감자. 뭐 특검도 그렇고 저기 뭐 윤석열 측도 그렇고 PPT만 뭐 177페이지, 167페이지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밤 9시가 넘어서 끝났거든. 그럼요. 굉장히 빨리 내준 거야. 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미 네. 저 구속영장 받아들 때부터 네. 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나와서 입을 나불거리는 순간 저 새끼는 뭐 안 되겠다. 저 새끼는 밖에 놔두면 안 되는 놈이다라는 판단이 누구라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고 꼬라지를 보는 순간. 질문을 몇 가지 했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졌는데 음.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언론에 나왔던데 네. 일단 제가 판사라도 네. 이 새끼는 뭐지? 특히 총기 총 얘기. 총 얘기 야 그거를 야 경찰들을 야. 걱정해서 한 얘기래. 야 이 새끼가 한마디로 이거. 그거잖아. 야 1일 1총 한 사람당 한 사람 총 가지고 있는데 경찰은 야 뭐 이래가지고 오도맞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지가 지금 지금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체포가 불법이라고 그 틀어박혀 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 다 풀어놓고 안 나오고 있는 인간이 네. 갑자기 경찰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경찰들 총 하나도 없으니까 그 시민들한테 맞고 다니는 거 아니야? 걱정돼 불안해 어떻게? 그게 네. 와전이 된 것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 멧돼지야. 네가 그냥 나오면 끝나는 거였어. 왜 그래. 네가 경찰들 왜 고생시켜? 경찰들 고생시킬 게 아니라 네가 쳐 기어 나왔어야지. 아이 나 정말.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서 네. 판사가 네. 아 이 새끼 구속. 바로 구속. 말이 됩니까 이게? 고민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주는 정말 피의자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또 부한테 밀었어. 강욱이 실장한테. 그거. 그 개헌포금 새로 만든 것도 그거 어차피 권한도 없는 거 그냥 껍질을 괜히 지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어차피 폐기해라 그랬을 텐데 만들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아니 비서실장이 뭐 돌았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대충 만들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짜증이 났는데 이제 그래도 판사가 형식상 그 최후 진술 할 말씀 하세요. 20분을 그냥 아 이 새끼 구속. 돌아가야 될 자리로 안 돌아가고 있는 김건희는 아직도 방에서 참외 쳐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근데 그의 낭군, 그의 남편 윤석열은 몇 평짜리로 갑니까? 3평짜리. 예. 3평.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어. 생각보다 넓을 텐데. 일단 독방이잖아. 내가 예전에 살던 고시원이 1.5평짜리였는데 그거보다 넓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 뭐 3평 건물대 넓어요. 있고 이불 있고 이제 화장실이 안에 들어가 있지. 그게 좀 고리지 여름에는. 뭐 화장실이 그렇게 막 위생 상태가 좋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지가 깨끗이 닦으면 돼. 그렇죠. 닦을 리가 없잖아. 그럼 윤석열이 지가 들어온 거지 뭐. 그럼 뭐. 그리고 이게 약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을 KBS 1TV, EBS 1 그리고 MBC, SBS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4개 방송사 채널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도 따로 편성을 해줍니다.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예능. 이를테면 유키즈 온 더 블럭. 지가 나왔던 프로네요. 지가 나왔던 거 이제 틀어달라고 했지. 네. 아이 교도가 그거 내가 나온 거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교도관 돼지 새끼야 닥쳐. 닥쳐 이씨. 심지어 구치소에서 광복절 특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 광복절 특사. 숟가락으로 팔아온 거 있잖아. 어차피 그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예. 그래도 웃기잖아. 근데 지금 10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제 새벽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네.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머그샷. 이거.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수용 번호를 이제 오늘 배당을 받습니다. 지난번은 그 수용하고 수형하고 다른데 저는 10번이었죠. 지난번에 10번이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린 게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뭡니까? 7월 10일
2시 7분 1027 잊어먹지 말라고. 1027 너무 좋은데? 1027 빨리빨리 움직인다 1027. 아니요 그냥 18번 주든가. 그 간수들이 부를 때 편할 거 아니야. 야 18 새끼야. 18 새끼야 이렇게 놔둬서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번호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머그샷도 사실 나는 머그샷보다는 체어샷을 하고 싶어요. 체어샷 프로레슬링 있는 거 있잖아. 철제 의자로 때리는 거.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아니면 헤드샷이나. 근데 헤드샷은 너무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니까 좀 그렇고 체어샷 한 10방만 때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거고. 아니 나는 오늘 공판 있다면서요. 내란째 오후에.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갈 때부터 당장 최소한 배지라도 달게 할 것인지 그것도 그렇죠. 궁금해요. 이 인간 처음 구속됐을 때 배지도 없이 재판 덜컥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었고 어쨌든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그때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랍시고 그 저 구치소까지 앞까지 경호처가 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 사동을 다 비웠다는 얘기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내란 재판 첫 불참이래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이거지. 네. 새벽까지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잤잖아. 예. 아침에도 이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어제 그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렇지. 거긴 에어컨이 나왔대. 진짜. 근데 2시 7분 구속 해가지고 이제 가잖아. 없는 곳으로 독방으로. 거긴 에어컨이 없대. 잠을 못 잤겠네. 잠을 못 자지. 근데 지금도 잠자는 건 불가능할 텐데 더워서. 그렇지. 대신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 아이씨. 사귀고 있겠지. 이 새끼들. 아침밥도 이거 찐감자가 뭐야 이 새끼들. 더워 죽겠는데 찐감자. 근데 나는 이게 있잖아. 요런 아주 굳이 뭐 알고 싶지 않은 디테일에 강한 매체가 조선일보거든. 예, 그렇죠. 조선일보가 요것도 깨알같이 씁니다. 자, 오늘 아침은 찐감자와 미니 치즈빵. 미니 치즈빵. 근데 장담컨대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걸로 안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찐감자 아닐 거예요. 저런 사진 안 나옵니다. 어림도 없고요. 저런 거 아닙니다. 말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거 외에 소금, 종합 견과, 가공류. 네. 제가 봤을 때 찐감자를 주면서 소금을 빼버리는 거야. 목 막혀 뒤지라고. 그리고 점심으로는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먹으려고 안 나온 거 아니야? 메뉴는 그럴듯해 항상.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저녁은 꼭 먹겠네요 보니까. 저희 김치찌개입니까? 아니 일단 콩나물국에 고추장 불고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처먹겠네요. 무조건 처먹겠어. 고추, 쌈장 여러분 무조건 저녁은 먹죠. 나는 말이죠. 그 국회의원이 뭐 민주당 국회의원 아무나 혹시나 윤석열에게 어떤 특혜가 돌아가는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가령 페트병에다가 소맥을 담아서 누가 전달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저기 그 육포 같은 거, 육포 같은 거 이렇게 책 사이에 끼워가지고 준다거나. 나는 이 새끼가 육포에 소맥 먹고 있는 생각을 하면 내가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특혜를 받는지 봐주는 간수는 없는지. 아니 왜냐면 밖에서 윤석열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와이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너무 우습게 보지 마. 그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유린해온 게 윤석열이야. 그러니까 힘을 다 잃었잖아. 힘을 다 잃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딱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보면 알아. 국민의힘 어제 한 명도 안 왔죠. 구속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해.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검사들도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검사들도 이 윤석열 얘기는 막상 안 해.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이제 의자나 책상이 안 주어지잖아요. 네. 사실 박근혜 처음에 구속됐을 때 그렇게 그 의자 책상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줬는데 안 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걸 줬다라고 하거든. 논의도 하거든. 사실 바닥 생활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딱딱한 마룻바닥에 적응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구치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 발 뒤꿈치를 보면 이렇게 굳은 살이 똑같게 박혀 있거든. 항상 이렇게 맨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재소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걸로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 지난번에 잼버레 갔을 때 봤지. 앉았다가 맨바닥에 앉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지 몸으로. 이제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야 되겠네. 아니 뭐 옆으로 굴러서 무릎 꿇고 짚고 일어나요. 그러면 짚고. 저 체형에서 그런 바닥 생활하잖아. 틀림없이 허리며 이런데 그 관절 같은데 물이 와요. 뭐 욕창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욕창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뭐라고 해야지 자기 관리를 해오고 머리로 생각을 해보고 자기 혼자 뭘 했던 사람들이나 이게 혼자 주어진 시간에 뭘 할 수가 있는데 뭐 해본 적이 있어? 책을 한 잔을 읽었겠어. 깊이 사고를 한 적이 있겠어. 그래서 뭐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해봤겠어? 집에서 이 인간이 홈트레이닝 상상이나 가니? 홈맥이나 했겠지. 얘가 무슨 홈티야. 아무것도 못해 이제.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얘는 지옥이야 사실. 그렇겠네. 근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구치소로 가서 이제 대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나오는 모습 영상 혹시 보면은 주머니에 손 쳐넣고 있는 거요. 그거 있잖아. 제가 봤을 때 얘는 우리가 누차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포인트 사용 때려야 됩니다. 얘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정말 개싸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면 왠지 밀렸을 때 쭈그레졌을 때 오히려 센 척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는 잣됐다 이러면서도 센 척은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저 표정이 완전히 썩었어. 썩었거든. 근데 썩었는데 나 괜찮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 하나도 안 괜찮거든 지금. 진짜 원포인트 사용 진짜 찬성. 그러니까. 네. 근데 사용도 좀 길고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말고 좀. 여러분들이 이것도 투표를 잘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 같은 거 안 시켜주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길게 시간이 가잖아요. 저런 인간이 또 포기는 못 하거든.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게 고통이야. 그래. 근데 언젠가는 나갈 생각 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는 게 최고 고통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그 감옥에서 결국 죽어서 나왔다는 얘기 뉴스 우리들이나 우리들 후배들이 보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역할이야. 그렇죠. 빨리 보낼 필요 없어. 그렇지. 죽어도 또 봐야 돼. 그 충분히 꼬라지. 괴롭히다가 그럼. 그 저기 뭐지 노환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하는 거야. 근데 진짜 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한 22일 걸렸잖아요.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특검 수사를 되짚어 보면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제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결론은 윤석열이 지은 죄가 워낙 컸고 그다음에 워낙 여기저기 뭐 뿌려놓은 증거들도 많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기가 막힌 삼주였어요. 이게 그럼요. 이 7월 2일이 원래 공식적으로 출법 기간인데 사실 중간에 빨리 시작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쵸. 준비나 금방 짧게 했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 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 걱정시키더니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김용현 제일 짜릿했던 게 지난달 18일이에요 벌써. 그렇죠. 김용현이 풀려날 거라고 희희거리고 있었는데 딱 3시간 앞두고 3시간 다시 앞두고. 구속시켜버리고. 진짜 만화 같았어. 그때부터 뭔가 막 통쾌해지기 시작했거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뭐 언론에서는 기싸움이라고 했지만 안 나가려고 뻗탱기는 거 결국 안 나가려고 뻗탱기는 것도 얘 법 절차 무시하는 놈이로 몰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중간중간에 또 언론 플레이는 조은석이 정말 사람 조지는 데는요. 특히나 죄 있는 놈 조지는 데는 야 이분은 정말 무슨 뭐 장인 그 있잖아 왜 명장 이런 거 자격증 줘야 돼. 약간 그 지금 겸공에서 만드는 칼 만드는 장인처럼 약간 야 이 사람은 정말 명장이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지나 틈을 잘 안 줍니다. 이를테면 예. 윤석열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막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쏠렸고 관심이 다 그쪽이었어. 네. 대기하고 있으니까 야 구속될까 안 될까 막 이러고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언제 구속되나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쓱 그렇게 언론들이 그쪽으로 막 관심 쏟을 때 홍장호를 쏙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구속됐잖아. 그 즈음에 기사가 또 흘러나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곧소환 예정. 안 쉬어. 지금 너무 신나 있는 것 같아. 본인이. 그렇지. 너무 신나 있는. 한 맺혔던 거를. 그렇지. 지금 싹 다 풀고 있잖아. 게다가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칼을 그렇지.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것도 국민적 지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죠. 야, 이거 너무 일할 만 나지 이러면 진짜. 사실 우리가 조태용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아폰으로 김건희랑 그렇지. 내란 당일 국정원장이 왜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그렇지. 그 내란 당일날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의 대빵이 김건희랑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주고받았나? 얘 뭐지? 주고받았지. 네. 그리고 국정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하더라도 옵저버 정도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 내란 국무회의 때 배석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오라고 한 거야. 윤석열이 그렇지. 오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것도 윤석열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 나는 조태용 원장 미국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개뻥이죠, 개뻥.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미국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국무회의 턱 들어오길래 깜짝 놀랐다고. 네가 불렀으니까 왔지. 국정원장은 원래 오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조태용도 당시 국정원장이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는데 김건희랑 통화를 했네. 그러니까. 그럼 김건희는 내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생각 100% 알았지. 그렇죠. 그때 윤석열이 정말 기도 안 차는 거짓말했는데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어디세요? 물어보니까 미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러면 뭐 거기서 잘 계세요? 이러고 끊었대 전화를. 야 이 미친. 와 진짜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 보면 진짜 뭐 이런 이게 개엄하는데 개엄하는데 국정원장인데 네. 막상 1차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14명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 다 체포하는데 도움 줘라고까지 했다는 그런 인간이. 그렇지. 막상 국정원장한테 미국 있어? 잘 놀다 와. 이러니 판사가 안 내줘 영장을? 그러니까요. 진짜 나는 이 새끼는 고못으로 두드려 맞아도 이 병을 못 고쳤잖아. 어지간하면 두드려 맞으면은 거짓말하는 버릇은 고쳐진단 말이야. 이게 몸으로 충격을 받으면 거짓말하면 두드려 맞는구나. 이거 정도도 인간이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얘는 도대체. 아니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아니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말이지. 일단 두뇌 회전이 느린 편은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렇지. 네. 일단 그래도 성의 있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두뇌 회전도 좋고 스토리텔링도 좋아요. 기억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가 탁 틀어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지. 요걸 기억을 잘한단 말이야. 얘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검찰이라는 그런 테두리 거기서 계속 뭔가 지 후배들 막 거느리고 약간 보스 기질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개뻥을 쳐도 후배들이 또 저 선배 또 개뻥 치고 하는. 술 한잔 드셨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잖아. 그런 인생을 사법 구수한 이후부터 나는 쭉 살아왔다고 보거든. 공부 시작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왔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몇 선수들이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검사 밑에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검찰이란 조직을 벗어나서 지가 대통령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때보다 더 이제 더 아나무인이 됐겠지. 아나무인이 됐겠지. 막 야 뭐 개뻥을 쳐도 막 속으로 그러겠지. 또 개뻥 치고 앉아.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 하잖아. 대통령이니까. 그러다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여전히 재판정에서도 개뻥 치고 있다가 이 새끼 안 되겠어 구속. 그러니까 이게 2차 학습의 결과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무리 진짜 개똥 같은 거짓말을 해도 얘들은 반박을 못 해. 그럼 이게 거짓말도 그렇고 각종 비리도 그렇고 또 김건희도 이거 보고 계속 따라간 거야.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맞아. 그리고 이 한참 윤석열이 이렇게 막 검찰 개혁 뭔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듯이 막 오히려 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뭐 윤석열보다 더 선배였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에게 일관성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술 처먹을 때? 지금 그 순간에 뭐가 나한테 이로운가. 아하.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자기는 아무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나와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옆에서 보니까 윤석열은 그러니까 어제 자기가 한 얘기는 이미 머릿속에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검찰 개혁 꼭 해야 됩니다. 막 나발을 있는 대로 부르고 그다음에 뒤통수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입장에서 뒤통수 때린 것도 난 원래 그런 놈인데 내가 그런 말 했어? 끝이야. 살기는 편했던 거야. 지 살기는. 진짜 거짓말만 들으면 바로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3평짜리 방 도망갈 데도 없잖아. 거짓말 할 때마다 바로 주먹이 날아. 하여튼 아무튼 뭐 충분히 고생할 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립니다.